나이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수술을. 어린애 먼저요. 어린애 먼저. 어린 밤 12시부터 다 똑같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아기는 금식 오래 하면 힘들어하니까 아기일수록 빨리 해주는 거예요, 수술을. 또 시작은 8시 반에 할 건데 김세준 먼저 1등이 1등. 8시 반에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 최세연이 한 9시쯤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박준성 9시 반, 이정민 10시, 이문지 10시 반, 장채린 11시, 이재훈 11시 반, 이종섭 12시, 오가은 12시 반. 대략 이 정도 시작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1시간 전에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려요, 병실로. 그러면 여기 시술실이 여기라서 요 같은 3층, 본관 3층이어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간 1시간 전쯤에 출발을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셔야겠죠, 병원에. 그래서 여기 수술실로 오면 일단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깬 상태로는 아파서 못해. 푹 자야 돼. 그 다음에 수술은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작 시간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의 시작을 수술을 들어갈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전신 마취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술 끝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취가 또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멀쩡하게 깰 때까지 수술실에 있지는 않고 웬만큼 괜찮다 싶으면 회복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취 걸고 깨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고 수술이 한 30분 걸린다고 치면 한 2시간, 거의 2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술은 이제 외사시, 가은이만 내사시고 다 외사시고 우리가 이제 근육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여기 있는 가은이 빼고는 다 눈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가은이는 몰려 있어서 요 근육을 수술을 하는 건데 이게 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 요 바깥쪽 근육 여기 이게 다 근육이에요, 하나하나가. 요거 눈을 밖으로 돌려주는 근육이 요건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보통은 떼서 이렇게 뒤로 옮겨요. 뒤로 옮기면 얘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당겨서 요렇게 붙으면 요렇게 벌려져 있던 게 이렇게 모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반대로 가은이 같은 경우는 눈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치면 요 안쪽 근육을 건드려요. 가은이는 이렇게 몰려 있는 애기 여기 붙어 있는 근육을 떼서 뒤로 갖다 붙이면 요거 이렇게 몰려 있던 게 약간 안 벌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근육을 떼서 다른 뒤로 옮겨 붙이는 간단한 수술인데 이게 1, 2mm 차이가 이 눈의 위치에 좀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수술 전날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재본 거예요. 사실 각도에 따라서 몇 mm나 옮길지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붙이게 되나요? 꼬매요. 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은 잘라서 떼서 뒤로 이렇게 콤파스 같은 걸로 자로 재서 거기다가 다시 꼬매요. 이렇게 실로 녹는 실로. 네. 그래서 수술 원리는 이렇고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전체적 바깥쪽이면 바깥쪽, 안쪽이면 안쪽만 건드리기 때문에 외사시 애기들이 다 눈이 바깥쪽만 아니면 안쪽만 빨개져 있을 거예요. 거기만 째고 이렇게 수술하느라고.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째면서 피가 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육이 눈 속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흰자를 째고 들어가서 근육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육만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붙어있는 부분 잘라서 다시 혹시나 피나면 조금 지혈 좀 하고 다시 뒤로 갖다 붙여서 녹는 실로 꼬매고 그 다음에 우리 흰자 쬐던 부위는 다시 또 녹는 실로 꼬매서 결국에는 나중에 따로 실밥 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수술은 될 거고 수술 끝나고 나면 또한 6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돼요. 마취 덜 깼는데 이렇게 먹으면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건 간호 선생님이 관리해 줄 거니까 몰래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수술 끝나고 물안경 같은 걸 쓰고 있어야 돼요. 눈에 손 못 대게. 애기들이 이제 뭐 대부분 뭐 손대지마 하면 뭐 안 될 정도 나이는 됐지만 잘 때나 뭐 마취 덜 깼을 때 이럴 때는 손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본관 건물 입구를 나가셔가지고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건물 뒤쪽에, 본관 뒤쪽에 그 의료기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애기 사시 수술하는, 눈 수술하는데 손 못 대게 하는 거 달라고 하면 플라스틱 물안경 같은 거 보여줄 거예요. 그다음에 고무 밴드로 이렇게 고정하는 거. 요거를 저희 병원에선 처방이 안 돼서 요거를 구입을 해서 내일 애기 수술하러 내려왔을 때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애기 수술 끝나고 마취 깨기 전에 그때 씌울 거예요. 왜냐면 마취 깨자마자 바로 이러고 손을 대거든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갖다 주시면 저희가 껴놓을 거고, 이거는 잘 끼고 있어야 돼요. 한 일주일은 눈에 손 대거나 이렇게 뭐 물도 안 되거든요. 세수도 하면 안 돼요. 쬐던 부위가 아물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손 대거나 해서 혹시 뭐 벌어지기라도 하면 그건 다시 꼬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뜯어지지 않게, 그리고 세균 들어가지 않게 이거 잘 실어주시고, 애기가 뭐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낮에는 상관없죠. 말 들을 테니까. 근데 잘 때는 껴야 돼요. 손댈 수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세수도 못해. 그러니까 물도 닿으면 안 돼서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눈 주변만 좀 닦아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머리 감고 싶으면 미용실처럼 이렇게 해서 남이 감겨주고, 뭐 요 밑에는 뭐 물 닿아도 돼요. 눈에 물만 안 튀면 돼요. 관리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잘 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외래로 왔을 때 교수님이 상태 보고 이제 세수는 해도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눈 상태 보고. 그 대신 뭐 수영장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아직 수영장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은 세수를 못 한다. 손도 대면 안 되고 조심하고 요거 잘 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안약이야 뭐 저희가 간호사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드릴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난 다음부터 안약 몇 개 넣을 거거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그 안약 넣는 거는 수술 끝난 다음에 또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다 여기 있는 애기들 공통점이 다 사시 수술 처음 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애들은 아직 안 불렀어요. 따로 설명이 달라서. 사시 수술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술 후 5년까지 지켜봤을 때 성공률이 한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수술 안 하게, 5년 안에 다시 수술 안 해도 될 정도의 눈 위치를 가진 애기들이 75고, 너무 또 몰리거나 너무 또 바깥으로 벌어져서 다시 2차, 3차 수술한 애들이 한 25% 정도 돼요. 뭐 애기가 이 중에서 어디에 들지는 잘 뭐 봐야 되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시각이 클수록 좀 재발률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뭐 그 정도로 큰 애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뭐 75에 확률이 당연히 더 높지만 아무튼 재발률이나 2차 수술 가능성도 한 25% 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수술하면 우리가 딱 똑바로 눈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벌어져 있던 애들은 몰아놔요. 정상보다. 몰아져 있던 애들은 벌려놔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술 효과가 약화되면서 이렇게 다시 좀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벌어졌던 애들은 다시 모아놓으면 또 커가면서 벌어지려고 그러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처음엔 좀 과하게 몰아놔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거니까 부모님들은 좀 수술 다음날 봤을 때 좀 티가 확 나시겠죠. 벌어져 있던 애가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아예 뭐 코 쪽으로 확 몰라 이러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부모님 맨날 보던 부모님도 신경 써서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몰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크게 이상하지 않고 저희가 일부러 몰아놓고 일부러 벌려놓은 거다. 그거 시간 지나면서 변할 거를 감안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눈 위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애기들이 초점이 잘 안 맞고, 처음에는 엄마가 뭐 아빠가 2개로 보여, 3개로 보여 이래요. 처음에는 좀 어지럽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다 생겨요. 다 눈 위치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져 있어요. 일주일 후에 보통 외래로 다시 오거든요. 그때 물어보면 많이 좋아졌다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복시나 뭐 초점 잘 안 맞는 거, 어지러운 거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전신 마취를 하는 것 때문에 무통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아기들이기도 하고 무통 주사 들어보신 분은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수술해 보셨으면 무통 주사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마약성 진통제라서 그 아기들한테는 뭐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 뭐 경험상 그 정도로 아픈 수술도 아니고요. 보통 하루 저녁 그냥 수술한 하루 저녁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무통 주사 아니어도 비마약성 진통제로도 웬만하면 다 조절되니까요. 혹시라도 수술 전에 마취과에서 무통주사 신청 안 한 거 맞아요? 하면은 네, 신청 안 했다고 말하시면 대답하시면 돼요. 저 신청 안 할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냥 뭐 굳이 원하시면 신청하겠는데 보험도 안 되고 마약성에다가 그럴 정도로 아픈 수술도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 이게 저기 전신마취 들어갈 때 부모가 있는 데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따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취? 보통 수술실 앞까지 같이 가시고요. 안에서 이제 마취 수술실로 아기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수술실 들어가서 거기서 마취 걸고 수술하는데 너무 아기가 어리고 그러면은 수술실 밖에서 부모님하고 막 같이 마취해서 잠든 채로 들어가는데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면 좀 좋지가 않아요. 마취를 밖에서 해서 수술실 들어가는 게 아기한테는 좋지가 않아서 협조가 된다면 그 수술실 들어가면서부터 떨어지는 게 좋아요. 눈 밑에 그 바르는 약 오늘 저녁에 발라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네. 더 궁금하신 점? 백 교수님은 논스톱으로 계속 수술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수술실을 2개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세준이가 여기 1번에서 마취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사이에 세연이는 수술실에 도착이 해 있어요. 그럼 여기 세준이 마취하고 교수님이 이제 시작을 한다 하면 그 사이에 세연이는 다른 방 가서 마취를 하고 교수님이 수술 끝나면 얘는 마취가 돼 있어서 바로 넘어가서 수술 시작하시고 왔다 갔다. 그 사이에 얘는 빠지고 다른 애 들어와서 마취 이런 식으로. 예. 교수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만 계속.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오전 안에 그래서 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애들 저녁에 끝나요. 마지막에는 저녁까지 굶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다 됐고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이 또 추가로 설명하고 뭐 다음 퇴원하면 또 언제 외래오시고 이런 거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 간호사 설명이 끝나는 분들은 여기 8번 수술 예약하던 데 있죠. 거기 들리셔서 애기 사진 한 장씩 찍고 그 다음에 병실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